안녕하십니까. 1위의 경제뉴스입니다. 오늘은 2029년도 해상풍력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현대건설이라는 기업의 기업 분석 리포트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라는 기업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종합건설업체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현대건설의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비중이 높은 부문은 건축, 주택 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 전력, 그리고 토목, 기타 순으로 매출 비중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3년도 상반기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현대건설의 실적, 컨센서스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매출액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약 20조 원대의 매출 규모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작년을 제외하고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이 영업이익률이 22년부터 급격히 하락한 이후에 제대로 된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향후 현대건설의 주가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목표 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55,000원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는 하나증권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현대건설의 목표 주가 추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목표 주가와 해당 시점의 주가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작성을 하였고요. 이 좌측에 보시면 이 목표 주가와 해당 시점의 주가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히 따라간다고는 볼 수는 없을 정도의 수치이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부분에 대한 서머리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1번은 국내 해상풍력 현황 28년도에서 30년도에 도래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건설의 해상풍력 현재와 미래, 이 제주 한림 해상풍력과 욕지 좌사리 해상풍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현대건설의 경쟁력 10메가와트급 설치 선박은 국내에 현대건설밖에 없음이라는 주제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내 해상풍력 현황 28년도에서 30년에 도래한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뒤에서 계속해서 EPC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EPC의 약자는 설계, 조달, 시공의 약자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마다 EPC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해당 문장을 기억을 해두셨다가 아 이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해상풍력은 203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발전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총 75건인데요. 이에 대한 용량은 약 23.7기가와트의 규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메가와트당 사업비는 약 50억 원으로 이를 환산했을 경우 약 120조 원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의 약 80%가 EPC이며 약 92조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PC 기초 제작은 약 35%의 비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시공에 해당하는 규모는 약 32조 원의
시장으로 추정되고 있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입니다. 해당 내용은 발전량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해상풍력은 2023년 30년도 그리고 33년도 그리고 36년도까지 엄청나게 캐파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3년 후면은 거의 10배, 그리고 2030년도에는 100배, 그리고 2036년까지는 약 200배 이상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태양광 또한 해상풍력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낮지만 태양광도 이에 못지않게 2배 이상의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풍력도 현재 올해를 대비해서는 2036년도에 약 4배에 가까운 보급 계획을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봐서는 향후 이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은 이러한 신재생 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계속해서 정책으로 밀어주는 이런 사업은 크게 물리지만 않으셨다면 지속적으로 들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현대건설의 해상풍력 현재와 미래 중에서 먼저 제주 한림 해상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 한림 해상풍력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은 현재 제주 한림 해상풍력 시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약 6,300억 원으로 5.56메가와트급 18기를 2024년도 10월까지 짓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34개월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중 현대건설은 기초 제작 설치, 터빈 설치 및 해저, 케이블 포설을 담당하고 있겠습니다. 공사 진행은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정기사업 허가를 20년도 8월에 받았고요. 그리고 22년도 1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4년 10월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공사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허가에서 완공까지 4년, 대부분 해상풍력은 이러한 규모에 상관없이 공사기간이 30에서 35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지 좌사리 해상풍력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REC라는 또 단어가 나올 텐데요. 이 REC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고 뜻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REC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 발전 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는 정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욕지 좌사리 해상풍력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100% 지분으로 사업비는 2.5조 원 규모의 공사가 되겠는데요. 15메가와트급 22기 총 330메가와트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진행 사항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발전 사업 허가는 21년도 2분기에 받았고요. 그리고 26년도 1분기에 인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착공은 26년도 3분기에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29년도 2분기에 완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될 예정에 있고요. 이 REC는 공급 임무자와 수의 계약을 맺거나 또는
고정가격 입찰 시장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개발사업 총 1.7기가와트 4건이고 총 사업비는 8.5조 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EPC도 입찰 3건 1.5기가와트 규모의 약 2조 원대의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대건설의 경쟁력 10메가와트급 설치 선박은 국내에 현대건설밖에 없음 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대건설의 수주 경쟁력은 이러한 국내 유일의 설치 선박을 보유한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이 보유 중인 프론티어호는 1500톤 크레인으로 10메가와트에서 15메가와트 3세대 터빈 설치가 가능하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10에서 15 규모의 이제 3세대 터빈이 되겠습니다. 기존 제거바지선 그리고 크레인, 예인선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방식보다 작업 일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의 효과는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효율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향후 나타날 국내 해상풍력 EPC 수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좌측에 보시면은 이 프론티어호 약 1500톤 가량의 엄청난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현대건설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러한 국제 경쟁력에서도 엄청난 좋은 경쟁력을 보유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의 기업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제 운전자가 없는 굴착기 작업 효율이 13%나 올랐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우측에 기사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D 현대 인프라 코어에서는 이 무인 건설기계 시연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시연 결과 작업량은 최고 숙련자의 약 90% 수준에 다다르고요. 그리고 8,500km가 떨어져도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언제 어디서나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의 납품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 무인 건설 기계를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에 적용하기 위해 실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캐터필러 등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도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관계자가 최근 방안에 무인 건설기계 현장을 도입하기 위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 건설기계에는 아예 운전석이 없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이 사장은 회사 최고 숙련자의 시간당 작업량과 비교하면 약 90%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24시간 작업할 수 있어 총 작업 효율과 속도는 14%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숙련된 작업자의 수천 가지 기술을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켰다고 하였는데요.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향후 이 휴먼,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이러한 뉴스 기사가 되겠지만은 이 미래적으로 본다면은 기업에게는 이런 소식은 아주 좋은 소식으로 들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 건설사들이 이러한 무인 기계들을 도입을 한다면은 이 대한민국의 인부들께서 많은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양남의 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나가면은 저희 근로자분들이 많이 힘들어지시고, 그리고 반대로 이쪽이 계속 개발되지 않는다면은 회사는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이 4차 산업의 혁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 또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1번은 이 차트의 하방 지지선이 구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7년간 이 저점을 구축을 하면서 이 밑으로는 이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선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인 천주 이평선을 기준으로 계속 주가가 부딪혔다 내려왔다 부딪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매물대도 엄청나기 때문에 쉽게 밑으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치만 이 부분에서 매물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또 뚫어내기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PBR 밴드는 이 코로나 때의 저점이었던 0.5배 수준에서 현재 주가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황, 좋지 않은 업황을 보신다면은 모든 건설주들이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모든 게 이 하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처럼 이 많이 오른 주식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과 하방이 구축된 이러한 기업도 투자해 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는 항상 리스크를 따르게 되지만 현재 현대건설의 주가 위치에서는 리스크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현대건설은 향후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와 그러한 부분의 실적이 이러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3년도 9월 22일 하나증권 김승준 애널리스트님 그리고 하민호 RA님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본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